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몸에도 미니멀리즘.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민연.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 냉장고에 골고루 음식을 버렸다. 화장품을 버리고 물 세안을 시작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소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삶을 송두리째 바꾼 2년 동안의 기록이다. 스스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쉽다. 많은 돈, 많은 옷, 많은 음식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꼭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은 갖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으며 몸은 가벼워졌다. 더 건강해졌다. 몸에 바르고 치장하는 것을 줄였다. 샴푸, 세제, 폼 클렌징, 수분 크림,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집에서 사라졌다. 물로만 씻고 생활한다. 많은 옷도 필요 없어졌다. 간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너는 날씬해서 많이 먹어도 되겠다. 자주 듣는 말이었다. 나는 한 번도 비만했던 적이 없고 다이어트로 인해 고민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원체 마른 체형이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남들과 달랐던 것은 군것질과 야식을 하지 않은 것이 전부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후 고향인 부산을 떠나 1학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엄마가 차려준 밥이 아닌 탓에 마음이 허해서 그랬을까? 살은 오히려 쭉쭉 빠지더니 40kg까지 떨어졌다. 나는 더욱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2인용 보쌈을 새벽에 혼자 시켜서 기어코 다 먹었다. 웬만한 보통 남성보다 많이 먹었다. 팔다리는 말랐지만 말랑말랑한 뱃살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뱃살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볼살도 슬금슬금 찌기 시작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남들 다 걸리는 병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약만 처방해주고 끝이 났다. 폭식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구토를 했다. 토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위암에 걸린다는 말도 들은 터라 가까운 내과로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위에 1.9cm만한 염증이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꽤 큰 편이라고 했다. 초음파 내시경, 소변 검사, CT 촬영, 피 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던 것 같다. 걱정과는 다르게 암은 아니었다. 유명하다는 담당 의사는 약을 한 달치나 주었다. 나의 건강 가꾸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선 누가 봐도 해롭다고 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식단에서 모조리 치우기로 했다.
치킨, 피자, 케이크, 튀김, 떡볶이, 과자들은 치웠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구마, 단호박, 통밀빵, 닭가슴살, 달걀, 게맛살,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우유, 두유, 두부, 참치캔, 연어, 고등어, 양상추, 방울토마토, 사과 같은 것들로 채웠다. 이렇게 먹은 후 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다. 누가 봐도 해로운 음식을 덜 먹었기 때문이다. 복근도 생기기 시작했다. 약골이었지만 닭가슴살과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 가까이를 보냈다. 역류성 식도염 증세는 곧바로 재발했다. 이런 식단을 유지하고 난 1년 후부터 생리통이 심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인스턴트 음식도 잘 안 먹고 건강식인 닭가슴살, 계란, 연어, 샐러드, 그릭 요거트, 통밀빵을 먹는데 왜 생리통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노릇이었다. 그러던 나에게 다시 한번 음식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치킨과 치즈를 정말로 사랑하던 내가 갑자기 자연식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식물식, 즉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정말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채식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다큐와 영상들도 있는 대로 찾아보았다. 육가공 업계에서 후원받지 않은 수백 개가 넘는 논문들은 내가 알아오던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소고기의 철분, 달걀의 영양소, 우유의 칼슘에 대해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결론은 비슷했다.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였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동물성 음식을 식단에서 치워버렸다. 사계절 내내 나를 괴롭히던 암내는 자연식물식 5일 만에 사라졌다. 땀에서 나던 치즈 썩은 냄새도 사라졌다. 숨겨진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이틀에 한 번 겨우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채식하는 사람들의 배변 양이 많은 이유는 섬유소에 있다. 인류는 섬유소를 하루에 100g 이상씩 먹으며 진화해왔다. 뉴트리션 팩츠의 논문들에 따르면 이러한 섬유소는 납, 수은, 과도한 콜레스테롤, 에스트로겐과 같은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소가 0%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니 속이 편안하다. 배불리 먹어도 화장실 갔다 오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꺼져 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도 사라졌다. 현미밥을 밥솥째 배불리 먹어도 속이 편해서 탈이 난 적이 없다. 칼로리 계산, 양 조절, 음식 집착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노력 없이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는 원래 피부가 안 좋았다.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러나 기름기 가득한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설탕 등을 먹지 않자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화농성 여드름이 예전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의 피부과 담당 의사는 내 피부를 보고 어떻게 2, 3주 만에 갑자기 모공과 기름이 줄어들었냐며 놀라워했다. 최근에 채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의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음식 습관과 피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내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 길로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을 안 다니기로 했다. 자연 식물식을 하고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기였다. 사람들은 항상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골고루 챙겨 먹어도 안 아픈 사람들이 없다. 우리는 철분이 많다는 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어째서 늘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것일까? 단백질이 많다는 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어째서 근육보다 뱃살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 칼슘이 많다는 우유와 치즈, 아이스크림, 버터를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어째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에 걸리는 것일까? 오메가3가 많다는 생선을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어째서 치매와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것일까? 모든 화장품을 안 쓰자 어떻게든 내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발악을 했다. 두껍고 노란 튀김가루 같은 각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화장품 대신 내 피부를 보호했다. 흉해 보이기도 했지만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동안 쌓였던 화장독들이 터져 나오는 중이었다. 물 세안을 한 지 몇 달 뒤 몸도 물로만 씻기로 했다. 머리는 더 힘들었다. 그런데 역시 시간이 약이라고 꾸준히 물로만 씻자 내 몸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적응하는 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힘들었다.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나가니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가장 자연에 가깝게 살고자 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따가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유분과 수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느껴졌다. 특정 주기에 맞춰 피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하기를 반복했다.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음식 습관을 바꾼 지 불과 3, 4개월 이후부터 일어났다. 나는 자연식물식을 한 지 5일 만에 혈류를 느꼈다. 내 몸속에 피가 흐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나처럼 혈류가 느껴진다는 사람은 이제껏 자연식물식 블로그를 운영하며 딱 2명을 보았다. 정신없이 바쁜 낮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전에 아주 조용히 누워있으면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추어서 어깨, 팔, 손, 손가락 끝까지 피가 퍼졌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계속 자연식물식을 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점점 늘릴수록 텁텁한 통곡물 빵이나 면 종류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자연스레 입맛이 변했다. 오이고추, 시금치, 감자, 케일,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이 너무 맛있어졌다. 과일이 있으면 설탕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먹다 보니 자극적인 양념과 소금도 필요 없어졌다. 식물 자체에서 오는 단맛으로 충분했다. 8개월이 좀 넘었을 즈음 심박수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따라 내 심장이 아주 힘차게 펌프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1회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횟수만 줄여도 병이 호전될 것이라고들 한다.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만 해서는 어렵다. 먹는 것을 같이 바꿔줘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에셀스틴 박사는 그의 명저 지방이 범인에서 콜레스테롤과 혈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인간의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간은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 넣는 일과 같다. 뚱뚱한 채식주의자, 즉 기름, 버터,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도넛, 감자튀김 등을 좋아하는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혈관 질환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영양학자 콜린 캠벨 박사는 중국인 8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장기간의 연구에서 통곡물과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한 지역의 중국인들이 매우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내고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70mg/dl에서 90mg/dl로 떨어지면 간암, 직장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소아백혈병, 성인백혈병, 소아뇌암, 성인뇌암, 위암, 식도암 발병률도 내려갔다. 원인을 몰랐던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은 자연식물식으로 바꾸고 난 후 완벽하게 사라졌다. 한 달 만에 찾아온 변화였다. 나는 그동안의 생리통 원인이 음식 습관 때문이었다고 확신한다. 이제는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예민하다거나 울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생리 양이 많이 줄어들고 피의 색이 맑은 편이다.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이 사라졌기에 매달 생리를 하는 것이 괴롭지 않다. 음식 습관을 바꾸고 난 이후로는 3에서 5일 정도로 더 가볍게 끝난다. 이른 초경과 잦은 생리는 호르몬 변동이 잦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궁 내막증, 섬유종,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위험에 영향을 끼친다. 7년 동안 폐경기 여성 3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추적했을 때 금주하고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62%나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다수의 논문들이 암 발병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음식 섭취를 줄이라고 말한다. 굳이 어렵게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달 먹는 것을 다르게 해본다면 먹는 것에 따라서 생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생체식으로 몸이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면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생리라는 것이 화식과 부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는 문명화된 동물과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질병이라는 것이다. 야생 포유류의 경우에는 매달 출혈을 하지 않고 1년에 몇 번의 발정기를 가진다고 한다. 처음 이 이론을 접했을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프루테리언이나 생채식 위주의 자연식물식을 하는 여성들이 몸은 아주 건강한데 월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를 가도 자궁은 멀쩡하고 건강해서 의사들도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생채식으로 무월경을 겪다가 임신을 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도 보았다. 자연식물식으로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평소 먹던 식단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다. 평소 식단에 3개의 사과 혹은 3개의 배를 추가해서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체중은 과일을 더 추가했음에도 몇 킬로그램씩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과일과 똑같은 양의 섬유소를 가진 통곡물 쿠키를 먹을 때는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다. 같은 양의 섬유소인데도 과일을 먹었을 때 체중이 감소했던 이유는
과일의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었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중량 대비 칼로리를 뜻한다. 과일 3개가 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총 칼로리는 귀리 쿠키보다 적다.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 바로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이다. 반대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높다. 베이컨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에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다. 음식이 충분히 들어와서 위에 볼륨감이 들면 뉴런은 뇌에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고기, 치즈, 기름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난 후에야 볼륨감이 든다. 그때서야 뇌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칼로리를 먹고 난 후여서 너무 늦었다. 그러나 통곡물, 고구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실제 섭취 칼로리는 적으며 포만감도 느낄 수 있다. 자연식물식으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데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자연식물식이 내 몸과 마음에 자리 잡으며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 몸무게도 정확히 모른다. 저울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쉽다. 우리는 흔히 DNA가 인간과 거의 99%나 동일한 대형 유인원, 즉 보노보나 침팬지 같은 것들이 몸집이 작은 동물들을 종종 잡아먹는 모습들을 보고 인간도 육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원시인들도 도구를 들고 사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장류 학자인 제인 구달은 그녀의 책 희망의 밥상에서 침팬지는 잡식동물이지만 원래 과일을 먹는 동물이라고 말한다. 침팬지의 주식은 과일, 씨앗, 꽃, 잎사귀, 줄기 등 식물성 음식이 대부분이다. 그녀가 탄자니아의 곰비 국립공원에서 관찰했던 침팬지들은 1년에 특정 기간을 두고 개미와 애벌레 같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비율은 연간 2% 정도였다. 그마저도 대부분 곤충이며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제인 구달은 침팬지도 육식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다. 음식과 영양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뉴트리션 팩츠는 어떤 식품업계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는 곳이다. 후원을 받은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트리션 팩츠를 운영하는 미국의 의사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진화를 논할 때 최근 200만 년 동안의 음식 습관에만 집중하는 것에 의문을 던졌다.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전체 인류 역사상 10%를 차지하는 200만 년이 아닌 90%를 차지하는 2000만 년 동안 무엇을 먹고 진화를 했을까? 뉴트리션 팩츠에서 인용한 논문들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진화의 초기에 95%가량의 식물성 음식을 먹어왔다. 구석기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 대변을 분석하자 그들의 섬유소 섭취는 104g이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미국인의 평균 섬유소 섭취량에 비해 약 6배에서 8배 정도나 더 많은 양이다. 섬유소는 오로지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한다. 사피엔스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침팬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일이었다. 먹는 음식에 따라 동물들을 분류할 때 풀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은 초식동물, 동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은 육식동물, 그리고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은 종자동물이라고도 분류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음식 습관과 신체 구조를 분석한 연구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해부학적으로 침팬지와 비슷한 종자동물과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혀냈다. 우리에게 본래 적합한 식단을 떠올린다면 육식을 2% 이내로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식사는 거의 모든 음식에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다. 완전에 가까운 채식, 즉 자연 식물식을 한 이후 뱃살, 변비, 땀냄새, 얼굴기름, 피로, 불면증, 두통, 빈혈, 수족냉증, 생리정 증후군, 생리통, 독감, 역류성 식도염, 장염, 편도염, 음식 집착, 운동 강박 등 내가 그동안 사소하게 여겼던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쉽게 생각하면 사찰 음식과 꽤 비슷하고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고봉밥에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비슷하다. 현미밥에 양파 장아찌, 쌈채소와 오이고추, 두부와 애호박, 양파, 고추 등을 넣고 끓인 맑은 된장국, 제철 과일 같은 것들이 나의 주 식사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비만인 야생동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먹을 것이 없어 마른 동물은 있어도 평소 먹는 것보다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해서 뚱뚱한 야생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다. 인간은 본래 코뿔소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몸이 아니다. 어른들이 보기 좋아하는 토실토실한 몸도 아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탄탄하고 날씬한 체형을 가졌다. 미국 인구 중 3분의 1이 비만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서구식 음식 습관을 따르고 비만율이 증가했다. 야생동물은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를 때까지 양 조절을 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다. 그냥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을 뿐이다. 그럼에도 비만하고 아픈 야생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1위는 당연히 음식 습관이다. 결국 현대인들이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살찌는 음식에 탐닉하기 때문이다. 과식을 부르는 재료는 지방, 설탕, 소금이다. 이 세 가지가 적당히 혼합된 음식을 먹으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딸기, 시금치, 단맛이 거의 없는 100% 호밀빵,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으로 과식하기는 쉽지 않다. 존 맥두걸 박사는 그의 책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에서 우리의 음식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3만 5천 년 전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통곡물과 채소, 그리고 딸기와 같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 아닌 호모 에렉투스의 뼈를 분석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 육식을 했는데 30살 이상 산 경우가 거의 없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거나 농사를 통해 거둔 통곡물을 주식으로 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음식은 주식이 부족할 때 또는 아주 가끔씩 무엇을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때를 위해서 조금씩 저장해둘 뿐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통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각종 유제품이 무한정으로 쏟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음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장수촌을 보면 모두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 등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생선을 포함한 육류 섭취는 10%가 안 된다. 유제품을 즐겨 먹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 식단 중 30% 이내다.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고구마를 즐겨 먹는데 전체 칼로리 섭취의 90%가 고구마일 정도다.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고 심혈관 질환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1949년 오키나와 사람들 2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그들은 96% 가까이를 채식으로 먹었다. 주로 자색 고구마를 즐겨 먹었다. 일본인과 미국인, 오키나와 사람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관상동맥질환, 전립선암, 유방암 등 모든 질병에서 사망률이 매우 낮았다. 정답은 음식에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도 KFC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고 서구식 음식 습관이 점령하게 되자 질병률과 비만, 여드름 환자가 급증했다. 오키나와의 장수촌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장수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드물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생기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살이 찌거나 뼈가 약해지고 암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내가 운영하는 자연식물식 블로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음식과 설탕, 가공식품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후 신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유해 주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화장실을 잘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화가 편하다. 위염과 장염이 사라졌다. 일상 속에서 체력이 늘고 운동량도 늘어났다.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했다. 피부의 염증이 줄어들었다.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이 줄어들었다. 잠을 잘 자게 되었다. 피로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었다. 두통약과 작별했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체험 수기가 올라왔다. 가끔가다 먹는 10% 정도의 동물성 음식 섭취는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평소 먹는 것이 통곡물, 과일, 채소 위주의 건강한 자연식물식 식단이라면 소량의 고기와 유제품을 먹어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실제로 장수촌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 채식인들도 많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다. 공통점은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에 소량의 육류와 유제품 섭취라는 것이다. 나는 블로그를 통해 철저하게 음식 습관을 관리하는데도 아픈 사람들의 댓글을 많이 받았다. 비록 온라인이라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래서도 사람의 분위기는 느껴진다. 건강하게 먹어도 아픈 사람들은 매사에 걱정이 많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은데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잠도 잘 못 잔다. 동물성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으로도 모든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 영양학회, 영국 영양학회, 캐나다 영양학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인정했다. 채식이 임산부와 영유아, 노년기, 운동선수를 포함한 전 생애 주기에 적합하며 오히려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가 채식을 하기 전에 가진 편견은 채식은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비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음식 습관은 비싸지가 않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음식 습관이기 때문이다. 자연식물식은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하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과 채소 몇 가지, 현미, 과일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한식은 자연식물식을 하기에 가장 좋다. 밥에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비벼 먹거나 채소와 채소로 만든 된장국을 끓이면 그것이 자연식물식이다. 자연식물식 요리는 가볍게 데치고 삶고 조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생으로 먹기 좋은 재료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먹으면 된다. 가볍게 먹을수록 몸과 정신도 가벼워짐을 느낀다. 특히 식물성 기름을 빼는 순간 입맛이 훨씬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날것일수록 좋고 섞지 않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준비가 간단해지고 조리가 간소해지며 소화가 쉬우면서 영양가는 더 높고 건강에 더 좋고 돈도 많이 절약된다. 자연식물식을 하기 이전에도 나는 늘 과일은 좋아했었지만 항상 식전이나 식후에 잠깐씩 먹는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용으로 한두 개씩 먹는 정도였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한 이후 그것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하고 되풀이하는 날이 많아졌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은 뭐니 해도 고깃집이다. 나물 반찬이 많이 나오고 쌈채소는 무한 리필이다. 구운 마늘, 구운 버섯, 구운 단호박, 다시마쌈, 쌈무 같은 것을 끝도 없이 먹는다. 나는 나보다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까다롭게 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사는 걸까를 고민한다. 정보를 좀 찾아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간디, 에디슨, 소크라테스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도 채식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음식을 바꾸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간소한 음식을 먹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만 하면 인간 정리도 저절로 된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이다. 말로 모건의 소설 무탄트 메시지에서는 호주 원주민 참사랑 부족과의 대화가 나온다. 소설 속의 부족들은 나이 먹는 것을 축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나아지는 것을 축하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아빠와 언니가 늘 하는 말이 술을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이다. 그런데 술을 안 마셔도 사회생활은 가능했다.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먹어도 사회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남 눈치 보면서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서 얻는 건 무엇일까? 남들 기준에 맞춰서 살면 남들이 원하는 것만 얻는다. 남이 아닌 내 인생을 사는 것,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등등 점점 더 개방적인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없앨 필요는 없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된다면 남이 아닌 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를 사랑하세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 방법이 있고 어쩔 수가 반드시 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줄 마음이 생긴다면 용기는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원래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탔지만 특히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가을만 되어도 목도리가 필수였다. 잘 때는 수면 양말 없이는 절대 잠을 못 잤다. 그런데 자연 식물식을 시작하고 처음 맞은 겨울에 나는 처음으로 수면 양말 없이 잠에 들었다. 전기장판도 필요 없고 보일러도 필요 없고 그냥 이불 하나 딱 덮고 잠들게 되었다. 외출할 때 목도리도 안 했다. 이제껏 내가 보내왔던 많은 겨울과는 다르게 너무 수월하게 보내고 있다. 여름에는 긴 바지를 입게 되었다. 갑자기 생각보다 덥지 않았다. 땀 냄새도 안 났다. 오히려 내려쬐는 햇빛이 기분 좋았다. 남들은 더워서 미치는 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않고 창문 꼭꼭 닫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40도가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니까 그제야 땀도 나고 좀 더웠다.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식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 생명인데 왜 먹냐는 것이다. 식물을 차별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논리에 맞다고 한다. 모든 동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먹어야 한다.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식물과 동물을 둘 다 먹는 옵션, 식물만 먹는 옵션, 동물만 먹는 옵션이 있다. 이 중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에 알맞으며 최소한의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식물만 먹는 것이다. 모든 야생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인간도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먹어도 충분하다. 다양하게 먹지 않아도 된다. 나는 최소한의 삶을 지향할 것이다. 건강 하나 때문에 음식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단순히 건강만을 이유로 자연식물식을 지향했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을 남들 시선이나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나의 욕구가 아니라 남의 욕구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남의 욕구에 맞추어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거나 거절하고 싶을 때도 예라고 대답한다거나 돌려서 말하는 것 또한 결국 나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다는 뜻이며 나를 행복할 수 없게 만든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활력이 있고 건강한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나다운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남의 의견이 아닌 나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행복은 뒤따라온다. 음식이든 마약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면 무엇이 결핍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결핍을 외부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즉 나 자신으로부터 채우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19세기에 이미 소로우는
그의 책 월든에서 현대인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가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내일의 9바늘 수고를 막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을 뿐이다. 지금까지 몸에도 미니멀리즘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